여러분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가장 큰 풍력 발전소에서부터 1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떠다니는 경기장까지 중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거의 10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글로벌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들의 야심찬 프로젝트들은 산업과 경제를 재편하고 있으며 기술, 건축,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중국의 가장 비싸고 독특한 20개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생에너지의 주요 플레이어인 간수 풍력 발전소입니다. 삼엽댐. 삼엽댐은 2012년에 완공된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로 22.5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력 발전소입니다. 2020년에는 기록을 세워 폭우가 내리는 동안 80억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처음 예상된 비용은 22.55억 달러였으나 2008년까지 총 비용은 약 21억 5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건설, 이주, 그리고 금융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전체 투자금은 2013년 12월까지 정기 수익을 통해 회수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에 처음 제안되었으나 중일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2094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201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티베트의 야룽짱 포강에 새로운 수력 발전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댐은 삼엽댐의 거의 3배 크기로 60기가와트를 생산하고 137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이웃 국가들의 미칠 잠재적 영향과 지진이 빈번한 지역에서의 건설로 인한 환경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혁명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다른 쪽에서는 대규모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기록을 세우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풍력 발전소와 어떻게 비교될까요? 지오취안 풍력 발전소.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세계 풍력 발전소의 약 40%를 보유하며 재생에너지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것은 간수 풍력 발전소로 고비 사막 근처의 간수성 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기가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생성했으며 거의 8기가와트의 용량을 자랑합니다. 이는 세계의 다른 어떤 풍력 발전소보다도 훨씬 뛰어난 수치입니다. 비교를 위해 인도의 두 번째로 큰 풍력 발전소는 겨우 1.6기가와트를 생성합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간수 풍력 발전소의 용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약 32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이 발전소는 20만 가구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방이 여전히 산업의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 풍력에너지의 완전한 활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국가의 환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타워. 상하이 타워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독립 구조물로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와 도쿄의 도쿄 스카이트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상하이 푸동 지구에 위치한 이 건물은 632m 높이의 총 면적은 38만 제곱미터입니다. 젠슬러가 설계하고 상하이시 정부가 소유한 이 타워의 비틀린 디자인은 바람 저항을 24% 줄여 건설 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이 타워는 지속 가능성의 선두주자로 200개의 풍력 터빈, 이중 유리 외관, 그리고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풍력만으로도 전기의 10%를 생성합니다. 2022년까지 사무실 점유율은 80%에 도달했으며 소매 공간은 98%에 달했습니다. 이 타워에는 사무실, 상점, 레스토랑, 오락 공간, 회의실이 있으며 지상층에는 도시 박물관과 118층에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설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정치는 30억에서 45억 달러 사이로 중국에서 가장 비싼 건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두 개의 가장 분주한 도시를 4시간 이내에 여행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계속해서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도로 이동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할게요.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도.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도는 1300km 이상을 연결하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3년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완공된 이 철도는 34억 7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두 개의 주요 경제 중심지를 연결합니다. 2011년 개통 이후 이 철도는 상당한 성장을 이루어 2023년에는 5,3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했습니다. 시속 350km로 운영되며 베이징과 상하이 간의 이동 시간을 4시간 조금 넘게 줄여줍니다. 재정적으로 이 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철도 중 하나입니다. 2016년에는 총 자산이 28억 달러, 수익이 3.6억 달러, 순이익이 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19년에는 순이익이 9달 만에 1.35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 성공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에서의 높은 승객 수요와 효율적인 관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다른 많은 고속철도 노선이 수익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인프라와 도시 경관을 재편하고 있는 것 외에도 과학의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 망원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5. 천연 전파 망원경. 500m 개구 면적 구형 전파 망원경 또는 패스트는 중국 구이저우 성핑탕 카운티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단일 접시 전파 망원경입니다. 2016년 9월에 완공된 이 망원경은 30개의 축구장 면적에 해당하며 4,000개 이상의 판넬로 구성된 표면은 실시간으로 조정되어 정밀한 관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140m 위에 매달린 피드 캐비는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는 천문학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2024년까지 1,000개 이상의 새로운 펄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모든 외국 망원경이 발견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2021년에는 국제 연구자들에게 개방되어 글로벌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현재 패스트는 24개의 추가 전파 망원경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해상도를 30배 이상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패스트의 임무에는 중성 수소지도 작성, 성간 분자 탐지, 블랙홀 및 중력파 연구, 외계 지능 탐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천문학 연구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패스트 망원경이 우주와 외계 생명체 탐색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떠다니는 경기장. 떠다니는 경기장은 여러 나라에서 점차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하고 큰 경기장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에 있으며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기록을 초과하는 더욱 웅장한 규모의 떠다니는 경기장을 건설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중국의 주요 건축가들로부터의 제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이 프로젝트 중 하나의 모델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인상적인 디자인을 드러냈습니다. 이 다가오는 경기장은 10만 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각적으로는 만개한 연꽃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는 평화, 순수함, 조화를 상징하는 연꽃으로 의도된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 일정과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경기장은 가장 큰 경기장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비싼 경기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템푸공항. 청두 템푸 국제공항은 청두 시내에서 50km 떨어진 누지호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의 두 번째 국제공항으로 스촨성의 수도를 서비스합니다. 두 번째 공항의 필요성은 2007년에 대두되었으며 원래의 공항은 86년 전에 건설되어 더 이상 증가하는 인구와 승객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2011년에 누지호가 부지로 선정된 후 2015년 9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2021년에 공식 개장했습니다. 현재 이 공항은 3개의 활주로와 2개의 터미널로 운영되며 연간 6천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지만 확장 계획이 있어 3개의 추가 활주로와 2개의 추가 터미널로 수용 능력을 9천만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 대한 투자액은 10.8억 달러로 중국의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에 대한 집중을 강조합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청두를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중국의 세 번째로 중요한 항공허브로 자리 잡게 하며 스촨성의 인구가 2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연결성에 관한 것이라면 또 다른 공학적 걸작이 바다를 가로질러 세 개의 지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홍콩 주아이 마카오 다리. 홍콩 주아이 마카오 다리는 55km에 걸쳐 있는 획기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 교량입니다. 이 다리는 홍콩, 주아이, 마카오를 연결하며 다리, 해저 터널, 인공섬을 포함하여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09년 12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2018년 2월에 주요 다리가 완공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8.8억 달러였으며 주요 다리 건설에만 7.56억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이는 중국, 홍콩, 마카오의 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리는 여행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켜 홍콩에서 주아이까지의 이동 시간을 4시간에서 단지 30분으로 줄여 대만만 지역 내 경제 통합을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은 예상보다 낮아 2023년에는 하루에 9,900대의 차량이 이 다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제한적인 차량 접근성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주아이 마카오 다리는 지역 연결성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로 남아 있습니다. 항공 여행에 대해 말하자면 베이징의 용량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또 다른 공항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건물 터미널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신가요? 9.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해 불가사리 공항도로 알려져 있으며 베이징의 항공 용량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시내에서 46km 남쪽에 위치하며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의 주요 허브 역할을 합니다. 2014년 12월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터미널은 2017년 3월에 완공되어 2019년 9월 25일에 개장했습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세 번째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하 하디드 건축사에 의해 설계된 이 터미널은 70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건물 공항 터미널입니다. 총 비용은 17억 달러였으며 주변 인프라에 추가로 46.2억 달러가 투자되어 총 비용은 63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공항은 연간 4,5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는 7,200만 명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1억 명에 이를 것입니다. RFID 수화물 추적, 지열 열펌프, 얼굴 인식과 같은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연결된 다싱공항 익스프레스 메트로 노선은 시내까지 20분 만에 연결되며 베이징 시용한 철도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수저우 산업단지. 수저우 산업단지는 중국과 싱가포르의 합작 프로젝트로 장수성 수저우의 278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이 산업단지는 덩샤오핑이 싱가포르의 인프라에 감명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35%를 소유하고 싱가포르가 65%를 보유했습니다. 이 단지는 초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2009년까지 2,3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갔고 주거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투자자를 유치했습니다. 2019년까지 이 단지 내에서 25,000개 이상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 무역은 1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2023년까지 이 단지는 약 23억의 지역 GDP를 달성했으며 외국 자본 증가율은 21.8%에 달해 1.56억에 이릅니다. 이 단지는 주거, 상업, 문화시설이 통합된 현대적인 마을로 발전하였으며 113만 명의 거주자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5,000개 이상의 외국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으며 외국 자본 활용이 4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수저우 산업단지는 중국의 경제 전략과 성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프라 성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하늘 높이 뻗은 다리입니다. 두거 다리, 베이판장 다리 또는 두거 다리는 니주 강협곡을 가로지르는 멋진 케이블 교량입니다. 도로가 약 565m 높이에 위치해 있으며 이 공학적 경이로움은 2018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다리의 우뚝 솟은 구조물은 주변 경관에 숨막히는 전망을 제공하며 여행자들은 종종 구름 위를 날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건너게 되어 구름으로 가는 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베이판장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지형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놀라운 길이의 1141m에 달하는 다리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초기 건설은 2011년에 시작되었지만 여러 장애로 인해 2013년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는 2013년에 재개되어 또 다른 3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약 1억 4,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오늘날 베이판장 다리는 이 지역의 여행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완공 이전에는 두 개의 카운티 간의 이동 시간이 약 5시간이 걸렸으나 이제는 1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지역 연결성을 크게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를 건너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구름으로 가는 길이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항저우 만다리. 항저우 만다리는 36km에 걸쳐 있으며 물 위에 세워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모든 대양 교량 중에서 가장 긴 다리로 장수성과 닝보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링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리의 설계와 계획은 10년이 걸렸으며 중국과 영국의 최고 건축가들이 협력하여 이 기념비적인 구조물을 실현했습니다. 원래 이 다리는 상하이 교회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시작점이 장수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3년 6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2008년 5월에 예정보다 2년이나 앞서 완공되었습니다. 이 다리 덕분에 상하이와 닝보 간의 이동거리는 160km가 단축되었습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항저우 만다리는 닝보와 북부 장수성을 상하이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약 1.4억 달러에 달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저우 만다리는 주요 지역을 연결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은 광저우 화두구에 위치해 있으며 2004년 8월에 완공되어 구시대의 바이윈 공항을 대체했습니다. 이 새로운 공항은 증가하는 수요를 수용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007년까지 이 공항은 이미 중국에서 두 번째로 분주한 공항이 되었으며 연간 3천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새로 업그레이드된 바이윈 공항이 승객 처리 용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었으며 증가하는 교통량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과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공항의 이전 및 확장은 원래의 바이윈 공항이 도심 내에 위치하여 성장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많은 공항들이 교통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윈 공항은 그해 승객 수에서 선두를 차지했으며 다른 많은 허브는 상당한 감소를 겪었습니다. 바이윈 공항의 건설 총 비용은 약 2.8억 달러로 그 규모와 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액화천연가스 슈퍼탱커. 2022년 중국은 세계 최초의 이중 연료 수에즈막스 액화천연가스 원유 탱커를 공개했습니다. 광저우 조선소 국제에서 건조된 이 탱커는 58만 톤의 배수량을 가지고 있으며 천연가스와 원유 모두에서 운영할 수 있어 유해 배출을 대폭 줄입니다. 고압 시스템으로 구동되어 액화천연가스의 완전 연소를 보장하며 중국의 생태 목표를 지원하고 청정해운 관행에 기여합니다. 수에즈막스 탱커는 수에즈 운하를 완전히 로딩하고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박으로 일반적으로 너비는 60m, 길이는 330m, 높이는 68m를 넘지 않습니다. 이 이중 연료 탱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향한 중국의 더 넓은 추진의 일환이며 해운 산업에서 국제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혁신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유사한 선박을 다른 국가에 공급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바다의 깊이에서 우주의 먼 곳까지 중국은 과학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하이 천문학 박물관은 그 완벽한 예입니다. 이 혁신적인 건물 안에서 어떤 획기적인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15. 상하이 천문학 박물관. 상하이 천문학 박물관은 2021년 7월 18일에 공식 개장하여 빠르게 혁신과 야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상하이 링강 지역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38,000제곱미터에 달하며 천문학 전용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인기가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관리 측에서는 일일 방문객 수를 5,000명으로 제한해야 했습니다. 미국 건축가들이 설계한 이 건물은 직선이 없으며
둥근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위에서 바라보면 태양계의 행성을 연상시킵니다. 이 비전 있는 디자인은 2014년에 중국 정부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우승한 개념입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달의 토양 샘플, 운석, 뉴턴, 케플러, 갈릴레오의 원작과 같은 희귀 역사적 아이템을 포함한 특별한 전시물이 마련되어 있어 천문학의 역사에 대한 매혹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상하이 천문학 박물관의 건설은 상당한 투자였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약 9,3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으며 이는 중국의 과학 및 교육 발전에 대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은 상하이 천문학 박물관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전시물이 앞으로 우리가 우주와 과학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저우 동역. 정저우 동역은 2012년 9월 28일에 개장하여 허난성 정저우의 주요 교통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저우 시내에서 약 12km 동쪽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이 역은 베이징 광저우, 수저우 란저우, 정저우 카이펑 고속철도를 포함한 여러 고속철도 노선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5만 제곱미터를 차지하는 이 역은 닫힌 구조로 16개의 플랫폼과 32개의 선로를 갖추고 있어 중국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기차역 중 하나입니다. 이 인상적인 시설의 건설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했으며 총 비용은 약 1.55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의 고속철도 네트워크에서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철도 서비스 외에도 이 역은 메트로 1호선과 5호선과 원활하게 연결되어 도시의 다양한 지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버스 노선도 이 역을 서비스하여 주변 지역과의 원활한 연결을 보장합니다. 정저우 동역의 완공은 이 지역의 교통 효율성을 극적으로 개선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주요 도시 간의 이동을 향상시켰습니다. 현대적인 인프라와 전략적 위치는 중국의 고속철도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나플레스 시티 충칭. 충칭에 위치한 나플레스 시티 충칭은 수평 마천루로 알려진 인상적인 도시 개발입니다. 모세 사프디가 설계한 이 프로젝트는 8개의 연결된 마천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에는 400m 길이의 수평 스카이 브리지가 4개의 타워를 연결합니다. 이 스카이 브리지는 수영장, 레스토랑, 정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종류 중 하나입니다. 구역 면적은 9.2헥타르에 달하며 112만 제곱미터의 공간을 제공하는 이 복합 용도의 개발은 싱가포르 부동산 그룹인 캐피탈랜드가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약 3.6억 달러로 중국에서 가장 비싼 개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복합단지는 충칭의 재활성화의 상징이 되었으며 사무실 공간, 주거 단위, 호텔, 소매점,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오텐먼 광장 지역의 도시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대 건축, 도시 계획 및 지속 가능한 거주 공간 창출에 대한 중국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고속철도가 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철도 노선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광저우선 전 홍콩 고속철도. 광저우선 전 홍콩 고속철도는 홍콩의 카오룽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 프로젝트입니다. 총 길이는 142km에 달하며 2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007년에 트랙 건설이 시작되었고 2011년에 공식 개통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인 광저우 구간은 본토의 116km를 커버하며 광저우, 둥관, 선전 도시를 연결합니다. 이 구간의 기차는 시속 350km에 도달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철도 노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홍콩에 위치하며 26km 길이로 주로 지하 터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토 중국과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로 인해 일부 홍콩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이 고속철도 건설에 8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는 이제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 노선은 하루에 7만 9천 명을 수송할 수 있어 홍콩과 본토 간의 연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진산 원자력 발전소. 중국은 현재 30개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개 이상이 개발 중입니다. 이러한 발전소들은 중국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진산 원자력 발전소는
장쑤성 하이난 카운티의 동중국해에 위치한 중국의 첫 번째 독립원자력 프로젝트입니다. 2085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6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압력 수조 2중 루프 원자로를 갖추고 있으며 상하이 원자력 공학 연구 및 설계 연구소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이후 유사한 원자로가 파키스탄에 공급되었습니다. 진산의 성공적인 출시는 중국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중요한 성과로 국가의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현재 진산 발전소는 7개의 유닛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용량은 4,386메가와트에 달합니다. 초기 건설 비용은 약 3억 달러였습니다. 이 발전소는 중국의 에너지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며 국가의 전력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중국을 원자력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다양이쿤산 대교는 규모와 공학면에서 어떤지 살펴볼까요? 20. 다양쿤산 대교. 중국은 현대 다리 건설의 기준을 높였으며 그중 가장 인상적인 업적 중 하나가 다양쿤산 대교입니다. 장쑤성 동부에 위치한 이 다리는 상하이와 난징을 연결합니다. 이 다리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인정받았으며 총 길이는 164km가 조금 넘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시속 90km로 이 거리를 운전하면 거의 2시간이 걸립니다. 이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는 놀라운 2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2011년에 개통되어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를 건설하는 데는 250만 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와 약 50만 톤의 철강이 필요했습니다. 다양쿤산 대교의 건설 총 비용은 약 1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중국의 공학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프라 개발의 빠른 진전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